유년 시절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지상 최강. 그런데 체육관에 들어가니까 어마무시한 선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쿵푸 주관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어떤 운동을 막 되게 열심히 해서 벽차고 발차기, 날라차기, 뭐 벽차고 뒤로 돌기 이런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한 체육관에 이 사람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런저런 기술들을 막 보여주니까 관장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우와 이러면서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야 누구야 한번 스파링 해봐라 그랬는데 1라운드에서 깨졌어요. 공중발차기 하던 사람이. 예전에 저도 이제 운동 가르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해요. 뭐 자기는 소림무술학교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 짓겠다라던가 아니면 되게 큰 연수원을 짓겠다. 자기 뭐 거기 연수 원장이 되겠다라던가 아니면 뭐 자기는 뭐 세계에서 최고 가는 무술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최고 가는 무술가. 뭘 잘하면 최고가 될까요? 격투 기술? 권법? 사실 그 자리들은 이미 중국에서 유소년 때부터 계속해서 수련을 해온 분들이 다 꿰차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제가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팔극권을 수련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팔극권과 내가 하는 팔극권은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게 같다면은 정상적이진 않죠.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겠지만 이 전달되어 가는 과정 외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신의 독창적인 깨달음 그리고 자신만의 경험 이런 것들이 녹아져서 무술의 체계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100년 전, 100년 후의 무술이 다를 수밖에 없고 큰 뿌리에서 원리는 큰 맥을 이루듯이 따라서 이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권법의 어떤 기격의 어떤 그런 능력치들은 그 시대에 맞게 물처럼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권법을 얘기할 때 제가 무형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거면 그 권초를 뭐하러 수련을 하느냐.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 또 그래 보이는데 그럼 틀을 틀대로만 쓸 거라면은 너무 고지식하고 폭넓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다르게 보면 또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계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격투 선수들을 보면 새로운 신입 선수가 탁 치고 올라오는데 그 전에 챔피언을 먹었던 선수를 누르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어떤 경우는 어떤 팔다이의 기의 차, 어떤 경우는 훈련 양의 차, 어떤 경우는 더 어려서부터 훈련했기 때문에 더 격투 센스가 좋다라던가 어떤 경우는 뭐 챔피언이었던 사람이 계속 나이를 먹어가니까 몸이 노쇠해지고 몸이 약해지면서 패배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격투라는 개념에서 무술을 바라봤을 때 흥망성쇠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흥망성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 큰 틀의 역사 속에 하나의 점처럼 우리가 박혀있는 존재들이고요. 그 위치에서 자신의 존재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무술이나 격투기를 채택해서 훈련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길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훈련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격투기 얘기하고 아무리 실전성 얘기하면 태극권 후지다 문제 있다 하더라도요. 태극권 하시는 분들은 태극권을 하세요. 이분들이 태극권 욕을 한다고 해서 태극권에서 갑자기 격투기를 전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태극권이 좋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사회는 서로 공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오랫동안 수련했죠. 지금 이제 무술 전체 수련한 시간이 30년이 넘었죠. 제가 46인데 운동을 처음 시작한 게 무술을 처음 시작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대략 10살 때니까 지금 한 36년 정도 제가 이제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36년을 했지만 만약에 사부님께서 지금도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계신다면 사부님 계속 찾아뵈면서 인사드리고 배우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문 아우들과 동문
선배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배우기도 하고요. 또 저 알고 있는 무술 쪽으로 보면은 이제 무술을 사랑하시는 지인들이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어떤 무술들의 현재 소식통행들이시고, 또 어떤 무술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저보다 훨씬 해박하게 잘 아세요. 그래서 저에게 자문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세계는 독불장군처럼 그냥 딱 내가 최고,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구조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얽혀 있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가장 바라는 건 뭐냐면 인격이 좋은 것, 인품이 좋은 것, 이것을 가장 바라더라고요. 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기억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아무리 못나 보이는 무술이라 하더라도 한 번도 그 무술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비판하시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운동이나 특정 지도자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하시질 않으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이시거든요. 그분은 그러한 삶을 사시기 때문에 적이 없더라고요. 질이 좋지 않은 지도자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들러서 그걸 나쁘지 않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서 아, 저런 건 정말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자신의 꿈을 향해 뛰어나가고 그 길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블, 어벤져스 이런 거 봐도 우리가 알고, 또 저스티스 리그에 봐도 우리가 알고, 많은 작품들에 봐도 나오지만 요즘 게임들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럿이 이렇게 보스를 제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한 사람의 독불장군, 이 사람이 탁 해가지고 올라간다기보다는 뭐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느 나라의 격투기 단체들 보면은 서로 본인들의 기량을 늘리기 위해서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 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술 교류를 하고 또 스파링을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서로 공생하고 서로 공존하는 세계에 우린 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하나가 없어지면 내가 그 위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올라갈 때 한 체육관에서도 내가 가장 세니까 후배들을 찍어 누른다면은 자기는 더 이상 스파링 상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후배들을 혹은 선배들이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볍게 받아주면서 그들의 실력을 키워준다면 나도 그들과 스파링하면서 그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나를 또 키워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 수련하시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매너 있게 대하시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얻었고요. 자, 오늘은 제가 무술의 세계, 무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서로 공존한다, 서로 함께한다, 서로 복잡다단하게 얽혀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독불장군처럼 살지 말자, 이런 얘기 잠깐 해드렸고요. 다음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행복하시고, 저는 쿵푸 주간장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